한복판입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면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불볕더위와 친구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계절이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여름 삼복더위를 표현할 때 30도에 육박하는 더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도 정도면 양반입니다. 30도를 넘어서 35도까지 오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죠.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 여름이라면 우리 사람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봤을 때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인생의 여름은 용기를 내어 새로움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움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 말 듣고 보니 저에게 인생의 여름이 이미 왔는지 앞으로 올 건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인생의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김학래 28일 일요일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의 대표 직업 중에 안마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국가공인 안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역 중에 지압이 있습니다. 지압은 손의 특정 부위를 눌러주고 마사지하면 그에 대응하는 신체 부위의 상태가 호전된다는 개념의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기요법과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자극요법으로 지압을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한의학 석박사 과정까지 거친 뒤 지압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일반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 손성훈 박사를 초대해서 수기요법과 자극요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훈의 귀에 쏙. 같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라고 해도 각자 자신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은 안마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산모의 산후 마사지의 두각을 나타내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수기요법과 자극요법의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손성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박사 지압원 원장 손성훈 박사입니다.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석박사 학위도 여러 시고요. 네, 그렇더라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십니까? 지금 오른쪽 눈은 완전히 빛도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눈은 이제 녹내장이 와서 지금 가까운 것만 보고 있습니다. 운전은 전혀 못할 정도고요. 중도에 실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력은 어떻게 잃게 되신 거예요? 20여 년 전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양쪽을 하고, 그 다음에 각막 절제술이라는 걸 했어요. 양쪽 눈을 다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시력이 아주 극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시각장애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실명을 하신 뒤에 맹학교에서 재활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립서울맹학교에 입학해서 재활교육을 받고서 국가적인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맹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맹학교는 이제 안마사 시각장애인만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되시는 거예요? 맹학교에 제가 입학한 거는
2016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었죠. 어디서 혹시 그러면 대학도 졸업하고 일을 하신 후인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중도 시각 장애인입니다. 네. 선천 장애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눈 수술을 잘못한 것이 아마 그게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뭘 전공하셨어요? 대학에서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공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요. 전기과를 졸업하고 석사는 이제 그 건축을 해서 건축 석사, 건축공학 석사,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기 쪽을 전공하시다가 다음에 또 건축을 또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또 건축을? 이제 제가 이제 건설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전기를 하더라도 건설 분야 전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 이제 폭넓으니까, 그래서 건축을 이제 하고 싶어서 건축 석사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자격에서 최고의 그 기술 자격이라는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를 또 취득을 했고, 또 건설 안전 기술사 2개 과목에 이제 합격을 해서 한 30여 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또 하신 거군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또 기술사 공부를 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대기업에 이제 사장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정년퇴직이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어요. 침도 넣고 이제 뜸도 뜨시고 한약도 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40대 초반에 저도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할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요즘에 한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0년 직장 생활이 끝나면은 한의사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40대부터 이제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시각장애가 없었던 거죠? 예, 없었죠. 그럼 발병은 언제 하신 거예요? 발병은 이제 50대 초반에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각막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력은 좀 좋지는 않았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각막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은 양쪽 눈을 한쪽은 먼데 걸 보게 해주고 한쪽은 가까운 걸 보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겁니까? 그런 거 그러면? 네. 아니, 그런데 지금 한의사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신 거잖아요. 40대부터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의사 석박사는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에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예. 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24시간을 살았다 그러면 저는 한 25시를 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를 얻어가지고 얻는 과정에서 이제 경희대학으로 가서 처음에는 이제 부산대 한의전에 합격을 했으나 눈이 아파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경희대학으로 이제 옮겨서 경희대학에서 이제 한의학 석사 과정에 이제 편입학을 해서 거기서 한의학 석사를 받고 또 원광대학으로 가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의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눈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각장애가 와가지고 이제 중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한의사들이라든가 한의학 박사들한테 제 병명을 이제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각막 이식을 하려고 병원 예약까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막 이식을 하면은 나중에 한쪽 눈 보이는 눈까지 안 보이게 될지 모르니까 각막을 이식을 하지 말고 그냥 맹학교를 입학하라고 누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마사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안마사가 되면은 이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약만 못하지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전기치료, 자극요법, 침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지 않아도 한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 희망이 이제 좌절되고 나서 안마사가 되면은 그래도 일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의료법을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13년도 조선시대 말 또 일제시대가 이제 되면서 맹인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경성재생원이라고요. 지금
지금은 이제 국립서울맹학교인데 거기를 3년을 졸업하면 안마사하고 친구사 자격을 줘서 이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이제 침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국립서울맹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한의사가 된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시각장애가 중증화가 되면서 네. 이 꿈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네. 시각장애인으로서 일부 그런 지압이나 안마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알게 됐을 때 네. 와,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학을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1학년 입학해서 1학년은 좀 좌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큰 회사 대표도 하고 또 공학 박사도 가지고 기술사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몸을 쭈무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아니 가만요. 그 의료전공과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1학년이 마치고 2학년 때 올라가면서 보니까 예. 이 안마 지압술이 이것이 정말로 대단한 그 기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승화를 하면은 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승화를 하면은 세상에 어느 치료보다도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겠다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한의학 박사가 있었던 거죠? 있었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안마를 배우시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사람 몸 주무르는 게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람 몸 주무르는 거 그냥 내가 그냥 주무르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한의학 박사로서 그 이제 2학년 그러니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이거 하는 안마나 지압이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셨군요. 네네. 그때가 이제 연세로는 몇 살 정도? 그거 이제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60 중반이죠. 그러니까 맹학교 들어가는 데가.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인간 승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와, 시각장애를 갖고 이렇게 그 불편한 상황에서 한의학 박사까지 하면서 또 늦은 나이에 지금 맹학교 들어가서 또 안마 제압 또 배우고 지금 이러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각장애가 돼서 이제 그 당시 될 때는 양쪽 눈을 다 시력을 잃는 줄 알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어요. 네. 진짜 한강다리까지도 가볼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다시 잡았죠. 아무래도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승화를 시키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안마 지압술만큼 우리 몸에 자연 치유를 시키는 그런 기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손으로만 주무를 것이 아니라 또 침이나 뜸보다도 더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안마사의 이게 의료법상 있잖아요. 안마사의 업무를 보면요. 의료법상 제27조 등이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이제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는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면허가 없어도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 기구의 사용 등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극요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마 마사지 지압도 들어가지만은 이제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 거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다 자극요법이죠. 그래서 이제 안마사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침을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한의사의 업무하고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마사가 이제 침을 합법적으로 놓는 거는 약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예, 3호침 이하는 놓을 수 있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지만 이제 그것도 네.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이 법적인 소송을 해가지고 제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예. 또 전국의 맹학교에서는 사실 교육 커리큘럼의 50%가 또 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안마지압술하고요. 동양의학에는 이제 3대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대 신비가 이제 안마지압술하고 침술하고 뜸술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침술이나 뜸은 이제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 이제 염증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침수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마지압술은 그 피부를 이렇게 안마 마사지 지압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기구를 사용해서 자극하는 것도 피부를 뭐 뚫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서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당한 효과가 있죠. 네. 제가 본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대다수는요, 안마를 배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안마원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박사님은 지압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지압이 이게 지압이죠.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래서요. 이제 안마 마사지 지압, 우리 안마사의 업무가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기요법이다 그러면은 그 안마 마사지 지압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 가면 물리 도수 치료를 받잖아요. 네. 도수 치료도 맨도자에다가 손수자예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치료한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한의사들이 하는 추나 치료도 밀주자에다가 땡길 나자예요. 그러니까 안마요법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손으로 하고. 그렇죠. 우리 안마사의 수기요법, 각종 수기요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명칭만 달리해서 이제 병의원에서 도수치료라고 치료를 해주고 있고, 네.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또 추나 치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거로 보면 다 우리 안마사의 수기요법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마지압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는 이제 치근법이 있고 치골법이 있어요. 치근법은 이제 근육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골법이라고 그러고, 치골법은 이제 골은 뼈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를 치료하는 거라고 그래서 접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법, 치근법, 치골법에는 이제 안법이 있고 마법이 있고 추법이 있고 나법이 있어요. 그 여기서 추법, 나법을 이제 한의사들이 따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골법은 이제 모법, 제법, 단법, 저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맹학교에서 이거 다 배웁니다, 이런 걸요. 와, 지금 박사님이시라서 네.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주시는구나 막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맹학교에서 이런 거를 다 배우는군요. 그럼요, 다 배우죠. 아, 네. 그럼 박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침을 놓는 혈자리에다가 네. 전기 자극을 합니다. 전기 자극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의원이나 한의원 가면 이제 아픈 부위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병이 난 거는 이제 전신의 병이에요. 전신적으로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일단 순환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픈 부위를 또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전기 자극을 한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만 지금 저 한양대에서 저 공학 전기 배우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공대에서는 이제 전기공학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 전기공학과 한의학이 그리고 안마 지압 공부가 이게 다 융합이 돼서 이 결과가 된 그렇죠.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제 전기기구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입니다. 네. 네. 정형외과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전기 붙여주잖아요. 네. 패드같이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찌릿찌릿하면서 네.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형외과나 한의원 가면 2개에서 4개, 6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저는 이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제가 쓰는 기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를 한 100여 개의 혈자리를 전부 다 붙입니다. 그래서 또 붙이면은 이제 그게 전부 다 염증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막혀있는 이 혈을 갖다가 뚫어주고요. 그러니까 침이나 뜸보다 제가 보기에는 상상 이상으로 정말 상상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시술 받은 수많은 손님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선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요, 특히 제가 이제 참 대단하시다 싶은 건
이렇게 재활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박사님이 맹학교 가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용어로는 재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고 공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몇 년 만에 바로 맹학교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지하번을 내시고 이런 일을 지금 하신 것 아니겠어요? 네네. 또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의지로? 이제 처음에는 저도 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낭망하고 뭐 상당히 지금도 사실은 안 보이는 눈이 아파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요. 눈만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아파서 얼마 전에 양막 수술을 또 했어요. 안 보이는 눈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보이는 눈은 지금 이제 녹내장이 계속 좀 심해져서 계속 시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안 보이기 전에까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어떤 기술 향상을 위해서 네. 좀 조금이라도 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때는 다들 지친다 그래요. 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하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한 에너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박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근데 전기기구를 이용하는 이런 자국요법을 활용하는데 지금 그 전기 요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일종의 이 의료기기로 쓰는 전기는요, 그게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갑니다. 네, 그게 막 이렇게 미세전류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인체에 우리 몸에는 이제 생체전류가 있어요. 이 세포에서 이제 생체전류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체전류하고 유사한 미세전류를 미세전류로 몸에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이제 세포를 생성과 성장 그리고 흡수와 재생,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병이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정형외과 가서요 물리치료 받고 할 때 전기 패드 붙이고 하잖아요. 네. 그때도 항상 좀 마음 한구통에는 좀 찜찜한 게 있었어요. 야, 이거 전기가 이거 뭔가 왜냐면 전자파 같은 거 해롭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가 이게 해롭지 않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파수 치료예요. 주파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주파수 파동에 의해서 이 근육과 이런 근육을 갖다가 수축과 이완을 강제로 시켜서 거기에 이제 산소하고 영양소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아는 분들이 알겠지만 이런 전기 제압을 낯설어하는 분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지하반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손으로만 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한 번만 저한테 받아보면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제가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리고 치료가 너무나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거부하거나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니까 그런데 뭐 저희 지하번에는 뭐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거든요. 그 몸에 그 이런저런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뭐 이런저런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되찾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하번을 하면서 이제 수천 명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임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걸리는 온갖 질병이 한 10,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질병의 원인이. 근데 저는 95% 이상은요, 전부 다 순환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삼통이라고 그래가지고 혈통과 변통과 요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혈액순환이고요. 변통은 이제 우리가 대변이고 요통은 이제 소변이죠. 그러니까 요 삼통이 잘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통이라고 있어요. 7통은 이제 기에너지 순환, 혈액 순환, 림프 순환, 내적 수액 순환, 뭐 신진 대사 순환, 생체 전기 순환, 뭐 이런 7가지가 7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순환을 이제 예방하시면 돼요. 박사님이시라 이게 강의가 너무 훌륭하셔요. 근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법 좀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혈자리를 얘기하면 뭐 일반인들이 모르고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위치만. 네,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자리만 뭐 360개가 되고 그래서 일단 뭐 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좀 이렇게 지압을 하시고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를 이제 지압을 하시고 이게 아픈 부위를 지압하는 걸 이제 아시혈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혈자리 얘기하면은 뭐 그 찾기도 힘들고 그 한의사나 안마사 아니면 혈자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직접 지압을 하십시오. 어떤 기구를 이용하거나 자기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지압을 하시면요, 병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그 앞으로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 동양의학에 보면요,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 편작편에 보면요, 유부라는 중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편작과 더불어서 중국 의술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예. 특히 유부라는 사람은요, 약물이나 침술이나 뜸술이나 수술 등 외과적인 의술에도 아주 굉장히 통달한 의사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러한 외과적인 의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안마지압술로만 불치의 난치병을 치료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이렇게 안마지압술로만 이렇게 모든 병을 고치는 이런 분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평생을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그 하신 공부가 후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바쁘신 중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준구의 세상보기. 오늘은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각종 수기요법과 자극요법으로 지하본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손성훈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잔나비 에너지